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내부자들, 이끼, 그리고 드라마 미생,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드라마나 영화 좀 보신 분들이라면 반응이 뜨거웠던 작품들인데요. 이 드라마와 영화의 원작이 모두 웹툰이라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요즘 대사가 된 웹툰과 웹소설들, 이 웹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표 포털이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글로벌 콘텐츠 전쟁이라고 합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뉴미디어 트렌드 오늘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콘텐츠와 관련한 빅딜 소식 갖고 오셨던데요. 네,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네. 콘텐츠 경쟁 이제 9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콘텐츠의 이제 원천 IP로 되게 각광받고 있죠. 웹툰 플랫폼. 네. 그리고 웹소설 플랫폼을 앞다워 출시하고 흥행시킨 양사가 콘텐츠 수준을 해외로까지 확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이미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최근 화제가 된 영화나 드라마 모두 웹툰 원작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지난 1월에 이제 북미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이죠. 왓패드를 인수한 이후에 카카오도 해외 웹소설 업체를 인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카카오는 북미 유명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시를 인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은 좀 생소하긴 한데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레디시 어느 정도의 규모예요? 왓패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네이버가 인수한 왓패드 같은 경우 9천만 명의 사용자가 230억 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OTT로 접한 시청자가 많은 키싱 부스라든가 아니면 애프터, 이게 왓패드로 처음에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에요. 네. 왓패드는 이미 1,500편의 작품을 출간하고 영상물로 제작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종 플랫폼 중에서는 레디시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로는 좀 적습니다. 5위 정도 되고요. 네. 매출액으로는 3위 정도의 인기 스토리텔링 플랫폼이에요. 인기작의 경우는 월 매출이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카카오 페이지에 인기 있는 컨텐츠랑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런 웹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시는 또 집단 창작이 가능한 구조예요. 어떤 콘텐츠 하나 두고 여러 사람들이 그 IP를 참여해서 만드는 콘텐츠도 가능해서 그럴 경우는 레디시가 100%의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작품의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카카오가 레디시를 인수하는 것도 향후에 이제 판권이나 IP 같은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작의 경우에 한 작품당 월 매출이 7, 8억 원 상당이다. 네네. 와, 그러면 작품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닐 터인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건 아주 굉장히 잘 되지만 안 되는 것도 너무 안 되니까요. 네, 생각보다 규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네이버의 왓패드 인수, 또 카카오의 레디시 인수 추진, 이렇게 각각의 두 회사가 한 팀이 되면 이 웹툰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는 그러면 세계 1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제외?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인구들이 이제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글로벌로 같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은 네이버 웹툰의 경우는 월 사용자 수가 한 7천만 명, 7,20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월 9천만 명 사용하는 와패드를 인수했으니까 거의 한 1억 6천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도 이미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웹소설이랑 웹툰과 한 8,5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레디씨가 인수 추진을 하게 되면 IP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원활해질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IP를 레디씨가 갖는 조건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수가 되면 사용자보다는 이제 컨텐츠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IP 하시는데 이 IP가 뜻이 뭐예요? 직접재산권. 직접재산권.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콘텐츠가 우리가 흔히 콘텐츠가 미래의 먹거리다. 이런 얘기는 흔히 해왔는데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 네이버 국내 콘텐츠 업종에서는 명실상부 선도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콘텐츠 확보와 확장에 힘을 쏟는다면 그만큼 와, 진짜 콘텐츠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제대로 된 아까 얘기했던 지적재산권인 IP가 하나 성공하게 되면 네. 이게 영화, 웹소설, 웹툰을 떠나서 영화, 게임, 다양한 쪽으로 그러게요. 많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네. 특히 디즈니의 마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화책으로 어떻게 보면 그 카툰으로 시작한 것들이 네. 영화, 그 다음에 그게 또 게임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장난감 사업까지 이어지니까 수십 조의 시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북미 이제 구독자들,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그 저작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네이버가 카카오가 꿈꾸는 것은 좀 더 한국을 벗어난 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두 회사 모두 이렇게 이 콘텐츠에 집중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IP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자기네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웹소설, 웹툰,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그 이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네.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오리지널 IP를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김지원 이사님이 쓰신 글에서 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모두 OTT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네네네. 네. 그 OTT 전문가시니까 이 콘텐츠와 OTT 한번 연결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넷플릭스로 흔히 알려진 이 OTT, 각 OTT들도 이런 콘텐츠 확보 경쟁을 익히 하고 있는데, OTT별 이 콘텐츠 보유 상황 어떻게 됩니까? 예, 저도 이게 최근에 궁금해서 이런 OTT를 대한민국의 모든 OTT를 검색하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볼 수 있는 서비스 키노라이츠로부터 저희가 한국 OTT 콘텐츠 양을 좀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는 한 2,857편 정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웨이브가 생각보다 많아요. 12,683개가 있고요. 아, 웨이브가 넷플릭스보다 보유한 영화가 맞습니다. 더 많아요? 네. 의외네요. 왓챠가 8,700편. 네. 티빙이 10,000편이 넘고요. 네. 라프텔이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OTT가 있습니다. 그게 378편이 있고 네이버 시리즈온이 이제 대부분 유료 판매를 하는 콘텐츠지만 16,000편. 그리고 구글 플레이 무비가 한 9,000편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게 영화죠, 영화. 네, 영화만 봤을 때. 네. 물론 넷플릭스는 유료 결제를 할 필요가 없는 월정액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유료 모델과 그다음에 월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왓챠 같은 경우는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티빙도 섞여 있고 라프텔이나 네이버 시리즈온은 라프텔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콘텐츠들, 그러니까 월정액이면 보실 수 있는 콘텐츠들, 네이버 시리즈온도 다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TV 시리즈의 경우는 넷플릭스가 2,731개, 네.
그리고 웨이브가 3,63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왓챠가 3,582개, 티빙이 2,559개, 그리고 라프텔이 1,730개, 네이버 시리존이 4,074개입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우는 이제 티빙과 라프텔을 제외하고는 다른 한국 OTT에 비해서 TV 시리즈 숫자도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보면요. 네. 네이버 시리즈온이 콘텐츠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2500개. 2500편 정도 되고, 웨이브가 16,000편, 티빙이 13,000편 정도로 콘텐츠 보유량이 많은데, 결국 보유량이 많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의 콘텐츠 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쉽게 이제 찾아보느냐,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아마 오히려 뭐 사람들이 넷플릭스 서비스가 훨씬 콘텐츠가 더 많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OTT별로 이렇게 콘텐츠 보유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의외로 토종 OTT인 웨이브나 네이버 시리즈온, 네. 또 티빙, 네.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데 실제로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내가 찾는 볼만한 콘텐츠가 어디에 많은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특히나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 OTT 전쟁이 벌어지는 뭐 이제 피콕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 같은 새로 나온 OTT 서비스들의 콘텐츠를 실제로 그들이 독점으로 만든 독점 콘텐츠들,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심지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서비스적으로 잘 노출될 수 있게 하면 좀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인수 얘기로 시작해서 각 OTT별 콘텐츠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으로 방송되고 있는 열린 라디오 YTN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한 주는 이제 4월 5일부터 시작된 새 프로그램이죠. 이제 YTN 라디오 마음주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YTN 라디오 마음주치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마음주치의는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청취자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주거나 때론 치유가 되어준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새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시대에 맞게 시의적절하면서도 청취자들이 겪는 심리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어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습니다. 진행자는 동물원 밴드의 전 멤버이기도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창기 씨인데요. 차분한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새롭게 방송된 프로그램이죠. 마음주치의. 매일 5분씩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프로그램인데, 자, 그러면 자세히 좀 살펴보죠. 정신과 이제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질병이나 문제를 주제로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중독이 주제였는데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도박 중독, 이제 화요일에는 주식 중독, 수요일엔 알코올 중독,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질환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독이란 주제를 하나로 잡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일별로 진행했습니다. 5분 안팎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요일별로 그 안에서 세부 주제를 나눠 방송을 진행한 점이 좋았는데요. 또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만 이번 주는 영화 행복 속의 남자 주인공 알코올 의존증 환자 이야기를 다루며 도박이나 술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시간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영화 이야기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네, 요일별로 또 주제별로 이렇게 방송 내용을 분류해서 하는 구성이 좋았다 이런 평가셨고 또 다른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약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정신과 약물에 대해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정신이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 등 쉽게 사람들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월 21일 수요일 방송의 경우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네. 이때 다소 격한 표현들은 사전에 편집하거나 거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제 잠이 잘 온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다 헛소리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제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 개가 되는 게 억제하는 기능을 술이 억제해서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사연이 이제 부모님의 이혼 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된 장소가 이제 응급실이었는데 어머니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쇼크가 와서였다고 해요. 이제 이혼도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고 아직도 술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셔서 큰 걱정과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던 것처럼 이제 주제와 관련해 아픈 사연을 가진 청취자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정제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신설 프로그램이죠. 마음주치의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